안녕하세요, 친구. 동력 장치의 범위는 엄청납니다. 1.84리터의 부피와 180-420cp의 출력을 가진 가솔린 장치이지만 디젤 장치는 2.0 및 3.0 TDI 두 개뿐입니다. 유럽에서는 예상대로 3리터 터보 디젤이 가장 널리 보급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많은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엔진은 타이밍 체인 드라이브, 분사 시스템 및 매니폴드 결함으로 유명해졌습니다. 오작동은 일반적으로 150에서 20만 킬로미터 후에 나타났습니다. 3.0 TDI의 타이밍 체인, 이 세대의 엔진에는 3개의 체인이 있지만 이전에는 4개가 사용됨, 은 늘어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15만에서 20만 킬로미터 이후. 오일팬 상단과 타이밍 커버 아래에서 오일 누출을 제거하는데 동일한 금액을 사용해야 합니다. 이는 3리터 디젤 엔진의 전형적인 질병이기도 함. 또한 블록의 캠버에 있는 각종 게스킷과 실이 마르면서 누수 흔적이 나타납니다. 가솔린 3.0 탭사이 역시 타이밍 드라이브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생산 첫해 2013년 이전 A6C7 3.0 탭C 소유자 중 일부는 150에서 20만 킬로미터를 주행한 후 실린더 벽의 긁힘으로 인한 오일 화상으로 인해 대대적인 수리에 직면했습니다. 3.0 탭C 지정에도 불구하고 터보 차징이 없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공기를 압축하고 펌핑하는 데 기계식 압축기가 사용됩니다. 2.8팻사이는 석유 소모량이 많아 초기 생산 기간 동안 많은 비판을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2011년 납품이 중단됐다가 현대화 작업을 거쳐 2012년 재개됐다. 그러나 일부 소유자는 10만에서 15만 킬로미터 후에 오일 소비가 증가했다고 언급했으며 일부 소유자는 실린더 벽에 흠집이 생길 만큼 운이 좋았습니다. 2리터 탭사이는 2012년 이후 현대화되었으며 오일 화상 발생 빈도가 훨씬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180마력의 출력을 내는 2리터 터보 엔진. 10만에서 15만 킬로미터 후에는 늘어난 타이밍 체인을 교체해야 합니다. 2.0 TDI EA189는 2014년까지 제공. 대표적인 결함은 EGR 쿨러의 고장이다. 가솔린 엔진에서는 냉각 시스템 펌프에서 누출이 자주 발생합니다. 온도 조절 장치도 때때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동력 장치 지원은 10만에서 15만 킬로미터 후에 항복됩니다. 엔진에 대한 나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른 엔진은 아직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구입한 사본에 아직 보증이 적용되는 경우 칩 튜닝에 의존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제조업체는 보증 수리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RS6 소유자는 흡기 매니폴드가 고장났을 때 이 문제에 직면했습니다. 이는 4리터 엔진의 일반적인 문제입니다. 최고의 리뷰는 8단 클래식 자동 ZF8 시리즈로 수집됩니다. 가끔 토크 컨버터가 고장나는 경우가 있지만 이는 극히 드물게 발생합니다. 자동 변속기 결함은 RS6에서 더 흔하며 운전 스타일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제조업체가 평소와 같이 권장하는 것을 잊어버린 정기적인 오일 교체, 6만 킬로미터마다는 상자 수명을 연장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A6가 받은 다른 상자는 덜 열정적인 평가를 받았습니다. 집중적으로 사용된 멀티트로닉 무단 변속기는 수리 비용이 매우 많이 들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소위 스타터 패키지가 어려움을 겪습니다. 7단 스트로닉 DL501은 3리터 엔진, 가솔린과 디젤 모두 과 결합되었습니다. 불행히도 높은 토크는 자동 변속기에 가장 적합하지 않습니다. 운전 스타일도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DL501의 일반적인 약점은 잘 알려져 있습니다. 메카트로닉스, 클러치 장치 및 이중 질량 플라이휠. 더 약한 엔진과 함께 작동하는 인덱스 DL382가 있는 DSG7은 이러한 오작동을 겪지 않는다는 점은 주목할 만합니다. 정기적인 오일 교환으로 취약한 부품의 수명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제조업체에서도 6만 킬로미터마다 이 작업을 수행할 것을 권장합니다. 일반적으로 전륜구동 시스템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서스펜션 부품은 그다지 섬세하지 않습니다. 리어 엑셀의 요소는 특히 강력하며 프론트 엑셀에는 최대 150에서 20만 킬로미터의 첫 번째 작업이 필요합니다. 앞바퀴당 4개의 알루미늄 컨트롤 암이 있지만 동시에 마모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무온 블록은 별도로 교체할 수 있습니다. 후방 완충 장치는 일반적으로 15만 킬로미터 이상 지속됩니다. 전면 충격 흡수 장치의 고장 빈도는 훨씬 적습니다. 일부 모델에는 조정 가능한 에어 서스펜션이 있습니다. 공합 스트럿은 거의 파손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소유자가 바퀴를 교체하기 위해 잠그는 것을 잊어버린 경우입니다. 얘는 이를 위한 특별한 기능이 있습니다. 다행히 렉은 복원이 가능합니다. 기계공이 지적했듯이 이것은 A6C7에서 가장 긴급한 요소는 아닙니다. 앞바퀴 베어링은 10만에서 20만 킬로미터에서 끝납니다. 후방 베어링도 조립되어 있지만 일반적으로 더 오래 지속됩니다. 첨단 기술에도 불구하고 아우디 A6C7은 전자제품에 문제가 없습니다. 물론 이는 사고에 연루되지 않았고 침몰하지 않은 자동차에만 적용됩니다. 영향을 받는 사례에는 아우디의 센서와 컨트롤러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상당한 투자가 필요합니다. 소위 구성 요소 보호에 대해 알고 있어야 합니다. 각 전자장치에는 해당 차량의 VIN 번호가 저장되어 있습니다. 덕분에 이전에 도난당한 자동차의 VIN 코드로 블록을 감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일반적인 정기적 문제에는 연료 필러 플랩을 여는 전기 모터의 고장이 포함됩니다. 결함을 고치는 데 비용이 많이 들지 않지만 매우 성가시다. 다행히 제조업체에서는 트렁크에 테이프를 사용하여 뚜껑을 열 수 있는 백업 옵션을 제공했습니다. 이 문제가 잉올시타트의 대부분 모델에 영향을 미쳤다는 점은 주목할 만합니다. 딜러들이 너무 많은 돈을 요구하기 때문에 내비게이션 지도 업데이트에도 어려움이 발생합니다. 업데이트는 승인되지 않은 서비스의 벽 내에서도 특별히 저렴하지 않습니다. 일부 예에서는 날개와 범퍼의 교차점에서 뒷바퀴 아치에 페인트 부종이 관찰됩니다. 많은 소유자가 안개가 낀 헤드라이트와 미등에 대해 불평합니다. 때때로 미등 LED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거나 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150에서 20만 킬로미터 후에는 히터 모터에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임펠러를 청소하고 베어링 2개를 교체해야 합니다. 다른 모델의 오작동을 알고 계시다면 꼭 적어주세요.